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일 국정감사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채택한 일반 증인은 총 5명이었습니다만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의 증인 모두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특히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은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이 수사 중이라도 선서 증언 거부는 할 수 있지만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2명의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오늘 감사장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김영선 증인, 명태균 증인 이상 2명에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선 증인, 명태균 증인 이상 2명의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위원들 간에 의견이 나뉘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71조와 112조에 따라서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증인 명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직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적위원 22인 중 출석 21인,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국정감사 증인에 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의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여러분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해 주십시오. 그럼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청회를 선포합니다. 국정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질의는 기관 증인에 대해서 실시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분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네, 나와있습니다. 명태균, 네. 김영선, 강혜경 이름 들어봤죠? 네. 이분들이 통화 녹취록, 또 강혜경 씨, 명태균 씨가 언론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3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줬다고 합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21대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부탁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아줬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고 그 대가로 세비의 절반에서 9천만 원 정도를 명태균 씨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대 총선에 김영선 씨가 컷오프된 사실을 명태균 씨가 먼저 알고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해 갑으로 지역구로 옮겨달라. 그러면 맞춤형 공약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김영선 씨가 다시 김해 갑에서도 컷오프되니까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즉시 발표를 못하고 나중에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명태균 씨가 내가 입만 뻥긋하면은 경천 동지하고 탄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언론을 통해서. 네. 그리고 김대남 씨, 이거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한 녹취록에 오면은 용인갑에 김건희 여사가 이혼모를 공천을 해줬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 때 당의 비용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인기 여론조사를 했다. 이걸 쳐주면은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해서 그 언론사에서는 한동훈 대표 비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대남 씨는 SIG 상근 감사로 갔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김대남 씨는 자기의 말이 햇소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윤석열 후보는 대선 때 여론조사 줘야 될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 참 국민이 듣기도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대명천지의 협박을 받았다. 참 국민이 듣기에 민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적 위반 등 실정법 위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누구 말이 사실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은 만약 명태균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노발대발을 하든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즉시 고발을 하고 있는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보면은 당연히 명태균 씨를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은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을 처음 만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이준석 의원은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또한 대선 끝나고는 만나지 않았다는데 그대로 주고받은 문자가 텔레그램 통해서 공개되고 봤다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명태균 씨 진술이 사실일 수가 있다. 명태균 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있게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필요하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도 정말로 전문을 받기 위해서는 창원지검이 아니라 중앙지검에서 경남 선관위에서 고발된 사건을 넘어서서 이 전모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선거법에 대해서 조사도 할 수가 있고 또 고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보면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역의 선관위에서 고발도 하고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안 하니까 또
수사 범위도 경남 선관위에서 고발된 게 한정되니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중앙선관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모조리 한번 고발을 중앙지검에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를 하시면은 과연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특정 정권에 편협된 기구가 아니고 국민의 대변한 공정선거를 위한 공정한 기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사권이라는 것은 사전적 규제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조사를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강제력이 없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더라도 저희의 판단하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기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에게 무슨 사법 경찰권이 주어져서 직접 검찰로 송치한다든지 예, 제가 하지 않지 질문한 것은 않습니까?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조사 그러니까 경위가 지금 제가 있습니까? 말씀드리는 있습니까 대로 없습니까? 뭐 권한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저희 기조는 할 그-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기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고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사실관계가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을 할 수가 없죠.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만약 아니, 야당 지금- 잠깐만요. 만약 야당 대표 부인 이렇게 했다고도 고발 안 하고 조사 안 하겠습니까? 지금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근데 왜 안 저희가 하는 거예요? 조사를 그러니까 해도 중앙선관위가 공명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했다 저, 비판을 의원님, 들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조사를 해도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 저희의 조사 결과에 따른 판단을 넘겨줄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지금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중지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네, 진화위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7월 상임위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보내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오늘 복면을 쓰고 있던 그 황인수 국장 자기 속에서 이건 내가 이런 사람으로 공직에 도전한다라는 내용의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치면 출사표 같은 것인데 이게 개인의 내밀한 내용을 포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나가는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기 위해서 내는 이 자기소개서를 제출 못하겠다는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무조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그 진도 간첩단 사건에서 소위 이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그 자기들 직원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거 무죄 받았지만 무죄 아니다 간첩은 맞다 내가 그 사실 밝히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공언을 했고 제가 혐의를 두고 있는 지점은 자기 소개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공무원이 지금 공직에서 이 세금으로 지금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화위원장이 오늘까지 꼭 질의 전에 자료 제출하실 것을 좀 명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진화위 김강동 위원장 이 김성애 의원님의 질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황인수 국장과 관련된 채용 정보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 개 그 이력서라든지 직무 계획서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자기 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 사생활 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자기 소개서
이미 기관에 제출한 겁니다. 본인이 소위 말해서 기관에 채용되는 자격의 일환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이 역시 공직자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이 문제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증언감정법에 위반됨이 없이 그 취지에 국감 취지에 맞게 제출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앞서 김종양 의원님께서 2022년에 보궐선거에 김종양 의원이 당수 공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네. 근데 선관위만 이렇게 무풍지대인 것 같아요. PPT에 보시면 본 의원이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네, 답변을 받았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총장님께서 그동안 생각이 바뀌셨어요? 지금 제가 아마 이 부분이 언론에는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예결산위원회에서 네, 제가 그 말씀 질의하실 드리고 때 싶었는데 한데 그 네. 답변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누가 왜냐하면 보더라도 어떤 취지에서 개인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산 전체 회의라는 공적인 회의 장소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천에 개입한 것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걸로 네. 이미 보도도 됐고 그런 반론을 하셨어야죠.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법률적인 사항만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서 아니 이 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공천 개입이 없었다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법률적인 내용만 조사도 안 하신 말씀드린 거죠? 겁니다. 네, 공천 개입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조사 네. 안 하신 거죠? 네. 그 지금 앞서서 김종양 의원께서 좀 편파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긴 한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 꽃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 10명 중에 6명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거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말인데 최근에 여러 폭로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다면 국민들 여론조사 국민들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했을 거라는 조사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앞서 우리 인사 말씀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민의 시각과는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질의 내용에 보시다시피 지금 문제는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의 그 배우자 영부인에 대한 지위나 역할, 그다음에 책임이나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이 말씀하시네요. 없습니다. 네,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네. 지금 국민들은 선관위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조사를 회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관위뿐만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수사심의위원회 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무혐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규정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제가 것은 말씀드린 똑같은 행위를 지금 하시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실제로 김건희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의혹들이 차고 넘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태균 씨는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서 윤 대통령 당선의 역할을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그래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단수 공천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한번 들어보시죠. 요거는 2024년 겁니다. 지난 총선 때 이야기입니다.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그러니까 이 2024년 사건은 뭐 다 아실 거니까요. 여사가 직접 전화가 왔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제 조건은 영부인이 과연 공인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인이면 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선거법상 예. 공인과 사인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을 위반하면 그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상의 처벌을 받고 사인의 처벌 처벌을 기정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금품 수수 행위 이외의 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시면요, 공직선거법 9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85조 1항에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여기에는 기관 단체들이 포함되고요. 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네.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 대로 외에 기타 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대통령 부인만큼 영부인이 그 정치적 부분에 속해 중립을 있지 지켜야 할 않다는 사람은 겁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지금 해주셔야죠. 입법 조사를 정책적으로 그 김건희 그 여사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뉴스 보도에 봤을 때 허은하 의원인가요? 그래서 그 영부인에 대한 무슨 그 법을 만들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기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국민들 이거는 시각에서는 삭신의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국민들이 시각에서는 생각하시기에 영부인의 지위가 좀 영부인의 공적이지 지위는-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셔요. 근데 그 부분이 만약 이거는 공적인 삭신의 지위라면 문제입니다. 다시 영부인이 공적 지위를 갖든 안 갖든 개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적인 지금 기관에 이 공천이라든지 이 선거에 관련한 부분은 정치적 자유권의 일종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법률의 법률의 해석의 근거 문제인 규정이 거잖아요, 있으시냐 지금. 그 그 말씀이시고 사람이 이 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네.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공무원 근데 제가 이외에 볼 때 네. 사무총장님이 지난번 임명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관계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총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국민이 아시리라고 네. 답변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셨네요. 아니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국민들은 것은 대통령이 법률적인 견해를 제 제가 식구 말씀드린 감싸기 위해 거고요. 친분 있는 총장을 임명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을 받아도 주가를 조작해도 관저공사를 지인들에게 몰아줘도 공천 개입을 해도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앞에만 가면 다 무력해지는 그런 나라,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 만에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선관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간단히 1분 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몇 분 안 하셨는데 오늘 계속 아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계속 오디오가 물리고 말을 서로가 그러니까 의원의 질의에 네, 대해서 듣지 됐습니다. 않으면서 예. 네,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듣지 네. 않으면서 국민들이 이 감사를 들으면서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그 질문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의원이 질문이 다시 시작되면 답변을 멈추시고 그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께서도 또 질문의 취지에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서 질문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김용민 사무총장님,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인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시에 최순실, 박근혜의 관계를 경제 공동체 논리를 동원해서 처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부부 아닙니까? 네. 더한 공동체 아닙니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10월 6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했던 말이 20분의 1도 안 나왔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내가 감옥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7일 밤 보도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 정권의 리스크를 손에 쥐고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선관위로부터 고발 또는 과태료 조치를 받은 내역들입니다. 무려 8차례에 걸쳐 고발 및 과태료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허위자료 제출, 자료 미보관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했습니다. 즉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사무총장 알고 계시죠? 네. 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대선 직전까지 대선과 관련하여 총 81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공표된 여론조사 58건 외에도 자체 조사 14건, 대선 직전에는 매일매일 3,000명 이상의 면밀 조사도 9차례 실시합니다. 총 금액 3억 7,520만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야인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인 3월 27일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되는데요. 윤석열 대세론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문제의 여론조사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2021년 3월 27일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조사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 40.5, 이재명 18.8, 무려 21.7%의 차이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엔 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23%, 이재명 23% 동률로 나옵니다. 표 2번 보시겠습니다. 미래한국 6월달 조사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39.1, 이재명 26.2, 12.9%의 차이가 납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21%, 이재명 24%,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나옵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를 뒤집는 그것도 이렇게 큰 격차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여론조사가 왜곡 내지 조작됐다는 방증입니다. 문제는 이 조작된 결과를 여러 언론과 정치 유튜버들이 퍼나르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 대세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 언론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이거 말고요. 머니투데이 보십시오. 3월 28일 윤석열, 이재명과 양자 대결시 20% 앞서 타자 대결서도 40% 돌파. 비슷한 시기 3월달 아시아경제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윤석열 40.5% 2위. 다 아까 얘기한 미래한국연구소 조사를 근거로 한 보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혹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 정산을 위해서 당선인 부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비용 정산 대신 2022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공천권을 갖고 옵니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5월 9일 명태균과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는 내일 김영선 후보 공천 발표될 테니 현수막도 바꾸고 본선 후비 준비해라 말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김영선 공천이 발표됩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권을 여론조사의 대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 회계에 국민의힘 선관위 보고된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에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명태관한테서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윤석열 대세론이 형성되고 그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합니다.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6월 실시된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영선 후보를 공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입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정당의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129조 위반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의 수뢰액은 3억 7천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선 무효형에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무총장은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은 이게 말씀드리기가 법원으로 확정되는 네, 거고요. 아니, 의견은 묻는 이 겁니다. 사실관계가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정보 여론조사의 결과값을 받아들일 때 지금 전제로 하신 것은 후보자가 직접 의뢰를 한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근데 만약 그게 맞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뢰를 하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데 이미 이 부분은 수사 중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으로 정할 때 조사와 수사가 양쪽으로 다 진행되는 경우에 국민들의 지금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에 다시 그 결과를 이첩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수사기관이 자기네들이 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더 추가 질의할 거 있으면 현재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시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받는 혐의는 그때의 공천 이런 중대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조사받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정권을 비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의 위성군원입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관련돼서 새로운 사실들과 새로운 혐의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태균 선거 개입 게이트에 대해서 공천 개입 초점에 맞춰서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게이트는 세 개의 선거, 세 개의 인물, 세 개의 혐의로 구축되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장인물로는 공천을 준 사람, 공천을 받은 사람, 공천을 알선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혐의로는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을 운영하며 지난 대선 기간 무려 80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23회 중 조사 대상이 3,000명이 넘는 면밀조사도 9개나 포함되어 있고요. 그중 6회는 공표금지 깜깜이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직접 수시로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 7,5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 증언들도 녹취로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회계보고서에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걸로 취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채무의 면제, 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모두 기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부되었다면 이 3,700만 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죠. 만약에 소장님. 지금 법률적인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로는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입니다. 앞서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은 3개월 뒤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의 형태로 대가를 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여러 인물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 씨는 평소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음성 파일을 주변인들에게 들려주면서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따지니까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라고 했다. 윤핵관이 미는 사람들 물리치고 김영선으로 공천받아 왔다 등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사실을 수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죠. 전제 조건으로 자꾸 말씀드리니까 만약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지요. 예. 국힘 당직자 출신 인물도 명 씨가 영남 지역에 여성 후보가 없다고 수차례 김영선 후보 공천을 요구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량 의원께서 공천을 못 받으신 거겠죠. 아 그래 아니래요? 예, 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도 김영선 의원의 창원시 국회의원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많이 듣다 보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천을 대가로 공천을 주었다면 그것 또한 선거법 위반이죠. 만약에 지금 법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대통령 부분은 네. 법률 해석상 네. 그 기부행위 그러니까 그 금품 수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지금 영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부인과 같은 말씀하세요. 그 문제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세 번째로 올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공천 개입 혐의가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김해로 지역구를 이동해 달라. 그러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해 주겠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이러한 사실들을 의논했고 서로 논의했을 거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관련되어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인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국가 정무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거법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도 공인으로 취급하고 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논의한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조사를 저는 상관위가 해야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이러한 수사를 적절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선관위는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나서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해서 그것을 고발할 의무가 선관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발을 해도 결국 수사기관이 저희의 판단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고발이라는 것이 경찰의 고발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고발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에 오부 요인으로 선관위는 넣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들께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여해야 될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께 고발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들이 고발을 통해서 네. 결국 네. 유권 해석을 해서 판결을 내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정리하시 주시죠. 네. 선거 제도를 온전히 보존하는 네. 것이 선관위의 존재 의무고 국가가 선관위 부여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나 공수처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제대로 국민께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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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까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전제 조건이 저희 그 수사기관이나 뭐 다른 부분들의 기관들이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 보고 하라는 취지가 돼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결국은 저희가 최종적인 유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이나 법원에서 저희의 판단에 좌우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제가 생각할 때 예, 네. 제가 생각할 때 국민에 대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그 저희들은 사전적 그 추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사전적이며 추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최종적인 유권 해석과 그 결론이 달라지면 그 또한 책임도 저희가 질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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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총장님, 네. 아마 지금 작금에 지금 거론되고 있고 유성건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아마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그 사례하고 좀 상상하기 힘든 사례죠. 네. 예, 법률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총장께서 규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네, 조은희 의원님께서 아까 이재명 당대표 상대당의 당대표의 그 재판을 가정해서 선고의 1심에 대해서 뭐 금액에 반납했는데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우리 야당의 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했다가 1심 판결에 대해서 그게 확정 판결입니까? 그런데 그걸 반납한다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발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네. 발언에 주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반납 여부는 확정 판결로 그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가지고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취지에 그렇다는 뜻이 아니죠. 이게 법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그 내용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예, 발언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총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답변 과정에서 균형과 또 그런 주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